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기에 나섭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합니다. 강선우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나서 강선우 의원이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그리고 보도가 있기는 있었어요. 대통령실과 뭔가 얘기가 있었다. 하지만 바로 대통령실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바로 반박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박이 있었다는 게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사퇴를 발표하자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에 감사하는 걸까요? 저는 이 글에 더 화가 났습니다. 무엇에 감사하는 걸까요? 이 짧은 문장이 저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동지애라는 게 없구나 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기훈님이란 분이 쓴 글인데요. 명색이 당대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법 위반도 없고 언론들의 좌표 찍고 총 공격하는 와중에 같이 숟가락을 얹는다는 것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 용납하기 어렵다. 만일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면 공개적인 저격이 아닌 물밑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얼마든지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대표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당을 이끌고 당 소속 의원과 당원들을 지키고 더 나아가 당을 대표해 바람막이가 되어줘야 하는 자리 아닌가? 그런 자리에 가겠다는 사람이 당 소속 의원을 공개 저격한다는 것은 적어도 내 기준을 벗어난 것이다. 이겁니다. 공개적으로 글을 써서 언론의 먹잇감을 확 던져줬다. 정말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다면 물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글을 씀으로써 버틸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저는 이 행태에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부터 그럼 좀 볼까요? 정청래 의원은 7월 15일에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 이때 모든 공격이 쏟아질 때입니다. 지금보다 의혹이 훨씬 컸을 때예요. 힘내시고 열심히 일하시라. 강선우 화이팅. 박찬대와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안타깝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함께 노력합시다.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강선우 의원이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다는 걸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는 걸까? 차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김종인에게 컷오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했죠. 이유가 없었어요. 김종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정청래는 너무 강성이다. 선거에 도움되지 않는다. 컷오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뻔뿌질을 했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청래는 무소속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속을 견디고 참고 선거 운동하러 돌아다녔어요. 덕헌 유세단이라고. 컷오프 당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선거 운동을 도왔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합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 인간 강선우를 인간적으로 위로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다친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 위로합니다. 오직 당원 당심, 아무리 어려워도 당원 당심만 믿고 갑니다. 당원들과 잡은 손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정청래의 태도와 박찬대의 태도가 확연히 갈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청래는 수해 복구하는 데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박찬대 의원의 협치 발언에 어느 정도 실드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드를 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야당이 억지를 쓰면 표결 처리하고 돌파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국회는 원래 갈등 집합소다. 국회에서 안 싸우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싸우는 일은 없게 하겠다. 박찬대는요, 야당과 협치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력을 가져야 한다. 민생 경제와 국민 통합을 위해선 인내심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 내란 정당과 대화하겠다. 협치하겠다. 저는 협치라는 단어를 잘못 쓴 거다는 선에서 쉴드를 쳐줬습니다. 정청래와 다른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와중에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협치라는 단어를 쓰는 건 안타깝다 정도로 쉴드를 쳐줬는데요. 이게 박찬대입니다. 사실은 야당과 협치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력을 가져야 한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 인내력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없어요. 당신이 뭔데 국민의힘과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당원들에게 그거를 인내하라고 말합니까? 민주당의 당대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원들은 그런 당대표를 원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할 때조차도 저는 이건 정청래와의 차별화를 두려고 하다가 실수를 한 거다라고 쉴드를 쳐줬다고요. 하지만 이게 박찬대입니다. 자, 강선우 의원이 자진 사퇴하면 이 사태가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뒷걸음질 치는 순간부터 저놈들은 더 심하게 물어뜯으러 달려듭니다. 한두 번 당한 게 아닙니다. 저놈들한테는 그래서 어쩌라고 를 보여줘야 깨갱하는데 박찬대 때문에 오히려 일이 더 커진 겁니다. 강선우 외 다른 의원 갑질도 폭로, 보좌진 경고에 여당 돌아섰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프레임이. 민주당은 갑질 정당이다. 국민의힘의 갑질이 훨씬 심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물어뜯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 의원을 엄호해온 여당 지도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다. 이 추가 의혹 제기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선우가 예산 갑질을 했다. 자, 여가부가 제대로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더니 그게 예산 갑질이라고 폭로한 거예요. 이것도 내부죠. 이것도 내부 공격입니다. 여가부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예산 깎으면 강선우를 잘했다고 해야죠. 그런데 이게 추가 의혹 제기랍니다. 여성단체, 진보단체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임명 강행 시 여권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분열? 안 됩니다. 분열될까요? 어쩌라고? 분열해. 그럼 니들 조국혁신당 꺼줘. 해도 됩니다. 뭐가 무섭지? 뒷걸음질 치는 바람에 일은 훨씬 커졌고요. 보좌진 커뮤니티에는 당내 다른 의원들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는 경고글이 게재되는 등 갑질 논란이 당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 보좌관들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국회 임명협회. 전투에서 이겼으니 다른 갑질은 잠시 덮어주자. 나중에 또 쓸 때가 있겠지. 현역 의원 최초 낙마. 본인이 모두를 왕따시켰다고 생각할까? 오늘은 승리를 축하하자. 이런 애들이 지금 민주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좌관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쥐고 흔들 수 있어요. 성공했거든. 조져놨어야지. 여기에 뒷걸음을 쳐? 지지자들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뭐가 무섭습니까? 강선우 의원에게 갑질을 했다고 폭로한 보좌관도 있지만 갑질 아니다라고 옹호하는 보좌관도 있었잖아요. 논란의 영역이었어요. 박찬대 당신은 껴들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보좌관들 폭죽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사라져야 될 놈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있어요. 왜? 만만하니까.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언론들 신났습니다. 강선우 자진 사퇴하면 끝난다? 아니, 일 더 커졌어요. 개털 깎고 땅콩 까고 밥 짓고 보좌관은 의원님 몸종. 일 더 키웁니다. 조중동 신났어요. 조선일보 신났습니다. 조국 사태처럼 지지층 다 깨져 논란 여당 강선우 구하기 접었다. 강선우 의원직 유지, 송원석 의원직 사퇴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도 더 심하게 물어뜯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갑질의 대명사입니다. 이 새끼. 이게 박찬대가 저지른 일이에요. 자, 박찬대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나 있을까?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나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한 일이야. 이제는 박찬대를 옹호할 수 없습니다. 왜? 악몽이 떠오르니까요. 박원순 시장부터 가봅시다. 비서가 박원순 시장을 음해했어요. 민주당의 패미 의원들이 가장 앞장서서 비판했습니다. 그중에 권인숙, 나는 이 여자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였던 권인숙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박원순 변호사였습니다. 권인숙은 박원순이 그럴 리 없다, 더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인숙을 포함한 패미들은요, 누구보다 먼저 박원순을 손절했습니다. 왜? 언론에게 공격을 당할 게 뻔했으니까. 그 당시 분위기가 너무 험악했으니까. 내가 박원순을 실드를 친다면 나까지 공격을 당할 게 뻔하니까. 모든 언론이 박원순을 성추행범으로 확신하고 있었으니까. 똥물 튀는 게 싫어서 여권 신장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희생했던 박원순을 누구보다 먼저 비판하고 나선 인간들이 권인숙, 그 일당들, 민주당의 패미 빌런들이었습니다. 나는 인연들이 박원순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대한 배신감, 모두 덜을 던질 때 인연들과 함께 돌을 맞았던 그 인생, 박원순의 그 인생이 너무 비참하지 않았을까? 민주당 모두 박원순을 손절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그 가족들이 도륙당할 때 민주당은 무엇 했을까? 다
다들 몸살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도륙당하는 걸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여론이 안 좋으니까, 선거에 불리하니까, 그리고 지금은요 조국 사면을 반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들 인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나오는 여론 타령, 여론이 안 좋으니 선거에 불리해지고 그러니 선을 그어라, 이낙연계들이 하는 타령 아닙니까? 역풍 타령 아닙니까? 나는 역풍을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조국과 그 가족을 도륙낼 때 시작은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였습니다. 하지만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선우를 공격하기 시작할 때 시작이 뭐였죠? 5년간 46명 보좌관 교체였는데 사실이 아니었어요. 강선우 의원은요, 국회의원 평균보다 보좌관 교체가 적었습니다. 공격의 시작부터 가짜 뉴스로, 과장된 뉴스로 시작한 것입니다. 조국을 공격할 때와 많이 닮아 있죠. 첫 공격의 빌미가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슈는 됐으니까 다른 걸 파면 돼.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인간 없어. 이런 식의 공격이 강선우에게도, 조국에게도, 이재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었던 겁니다. 결국 강선우도 무릎을 꿇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봅시다. 엄청난 공격을 당할 때 민주당은 추미애 사퇴를 만들어냈습니다. 추미애 혼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싸우고 있을 때 추미애를 향한 무차별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황제 휴가 같은 말도 안 되는 걸 들고 와서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강선우와 아주 유사합니다. 이때 민주당과 청와대 수박들은 선거에 불리해진다면서 추미애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과 동반 사퇴를 건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좋다, 내가 관둘 테니 윤석열도 관두게 하라.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혼자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왔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추미애를 주저앉힌 겁니다. 그 결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언론이 추윤 갈등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보도할 때 민주당은 몸살이면서 추미애 공격에 동조했습니다. 추미애를 절대 실드 치지 않았습니다. 왜? 똥물이 튈까봐. 나도 공격의 대상이 될까봐. 법무부 장관은요, 검찰총장의 상관입니다. 추윤 갈등이 아니라 하극상이었어요. 결과는 추미애 주장이 모두 옳았죠. 시간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추미애가 옳았습니다. 이때도 여론 타령, 역풍 타령, 문재인 정부 지지율 타령, 강선우도 똑같은 논리로 내부에서 주저앉힌 겁니다. 박찬대가 총대를 맸다? 이재명 정부 지지율 빠질까봐? 안 빠집니다. 총대를 맨 게 아니라 개뻘짓을 한 거예요. 강선우 장관 임명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결정해놨어. 그런데 중간에 박찬대가 껴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장관 임명 강행한다고 이미 다 의견을 드러냈는데 박찬대가 왜 껴듭니까?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일은 조수진 변호사 공천입니다. 그때도 가짜뉴스를 들고 나온 사람들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낙마한 사례. 그것도 이재정이라는 당직자가 가장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그것도 가짜뉴스로요. 이 이재정이라는 사람은요, 탄핵 국면에서 시위를 주도한 세력으로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탄핵 집회는 김민석 총리의 형 김민웅 씨가 주도하는 촛불행동이 있고, 이재정과 진보당이 주축이 된 비상행동이 있는데, 비상행동의 핵심 멤버가 바로 조수진을 가짜뉴스로 낙마시킨 이재정입니다. 조수진 변호사가 내부로부터 시작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민주당은 뭐 했죠? 그때도 몸살이기에 들어갔었습니다. 진실을 좀 더 알아보고 지켜줄 생각 따위 없었어요. 모든 언론이 공격하니까 내가 조수진 편 들면 나도 공격당한다, 이 생각밖에는 없었죠. 그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선거에 불리하니까 조수진 스스로 물러나라고 종용했습니다. 그 결과 조수진 변호사도 스스로 물러났죠. 민주당이 앞장서서 조수진을 주저앉힌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모든 공격이 거짓임이 판명이 됐잖아요. 민주당 그 누구도 사과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강선우 의원은요, 결국 민주당이 앞장서서 버린 거예요. 국민의힘은 훨씬 심한 애들도 뻔뻔하게 장관 안 칩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법적으로 하자 있습니까? 논란 그것 조금 있다고 또 뒷걸음질 칩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이재명 정부 지지율에 해를 끼치니까. 이전 사례들하고 이유가 똑같습니다. 강선우의 갑질 의혹 중에 사실로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반대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갑질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보좌관들도 분명히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런 사례를 알리려고 노력은 했었습니까? 그냥 시끄러우니까. 그럼 이재명 정부 지지율에 타격을 주니까 스스로 물러나라, 박찬대가 딱 이 짓을 한 겁니다. 이낙연처럼 말이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짓에 질려 있어요. 언론이 공격하면 뒷걸음질 치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은요, 임명 강행을 밝혔어요, 이미. 그런데 박찬대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답시고 이재명 대통령 뒤통수를 친 거다. 박찬대의 이번 행동에 많은 지지자들은 이낙연이 오버랩 된다. 앞으로 박찬대를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박찬대가 정치 거물이 되는 것도 반대합니다. 박찬대의 체급이 더 커지는 것도 반대합니다. 왜냐? 수박들이 박찬대 주변에 붙으면 박찬대는 또 휘둘릴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대와 그 일당들에게 묻고 싶다. 강선우가 자진 사퇴하면 여론이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했나? 지금 종편하고 YTN 틀어보세요. 하루 종일 강선우 얘기만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사검증 문제가 있다, 논란이 많다, 하루 종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박찬대와 그 일당들이 한 짓은 이재명 정부를 위한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선우 의원이 혼자 자진 사퇴하면 됐어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박찬대가 총대를 맸다? 그건 총대를 맨 게 아니에요. 언론들에게 먹잇감을 잔뜩 던져준 겁니다. 강선우 의원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국민의힘 장관하는 놈들보다 못합니까? 그 정도 아니잖아. 우리는 왜 도대체 그렇게 못하냐고. 좀 뻔뻔하게 실드 쳐주면서 왜 못하냐고 도대체. 저놈들은요,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순간 더 잔인하게 물어뜯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 당했습니까? 근데 또 이런 짓을 한다고? 강선우를 쓰든 안 쓰든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었어요. 박찬대가 중간에 껴들면서 모든 게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박찬대가 나설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강선우가 결정하든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하든 박찬대가 껴들어서 모든 게 틀어진 겁니다. 패미들과 수박들한테 휩싸여서 섣불리 나선 거다. 그 결과 이재명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 거다. 박찬대는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에서 그런 적 없다라고 바로 반박했어요. 왜 바로 반박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선우 사퇴 연락받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박찬대는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비서실장 정도 딱 그의 그릇 최대치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인 욕심 내지 말고 본인을 잘 성찰하고 본인이 한 짓이 지금 어떤 여파를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 주변에 있는 의원들이 과연 민주당을 위하는 의원들인가 잘 돌아보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박찬대는 너무 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역풍 안 불어요. 우리가 훨씬 셉니다. 강선우 완벽한 인간 아닐 수 있죠. 국민의힘 애들은 버러지 같은 것들도 다 장관하는데 우리는 강선우 정도도 장관을 못 시킨다? 누가 장관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굴 시키겠어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누굴 추천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운 거예요. 그 결정은 박찬대가 껴들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든 말든 내버려 뒀어야 되는 거예요. 총대를 매? 그게 무슨 총대입니까? 손발을 잘라버린 거죠. 강선우보다 더 잘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 지긋지긋한 선비질. 자, 이제 강선우가 자진 사퇴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죠. 박찬대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똑바로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사법적으로 문제 있어? 없잖아. 대통령이 임명한대. 그러고 뻔뻔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아? 총대를 매? 총대 맸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정치를 그만해야 됩니다. 감각이 빵점이에요. 총대를 맨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이 덜어집니까? YTN 종편 보세요. 하루 종일 강선우만 까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까고 있어요. 임명하고 일 시키고 일 잘한다 소리 들으면 다 없어질 일을 끝나지 않는 일로 만들어버린 게 박찬대라는 겁니다. 이제 박찬대 파묘가 시작됐더라고요. 교회 다니고 대안학교 법안 내고 교회에서 대안학교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거기 동의하고 강선우가 장관 되고 일 잘하면 모든 게 잊혀질 일인데 이제 강선우는 갑질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찬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란의 사선을 함께 넘은 동료 의원을 정치적으로 죽인 거예요. 박찬대가 한 짓입니다. 본인은 충정으로 했겠지만 그걸 충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수박들 패미들한테 휘둘려가지고
냉정한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박찬대가 총대 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멀리 하십시오. 그들의 이야기 귀 기울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총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지? 그게 어떻게 총대가 됩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재명 정부가 공격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모든 언론이 이재명 정부 공격하고 있습니다. 총대를 맨다는 건 모든 공격을 내가 다 안고 가겠다가 총대를 매는 거야. 박찬대 공격하는 사람 있어요? 언론에서? 아무도 없죠. 강선우, 이재명 2명 공격합니다. 본인이 총대를 맸다면 사람들과 언론이 박찬대를 공격해야지 그게 총대를 맨 거죠. 박찬대는 지지자들에게 트라우마를 다시 깨워줬어요. 이낙연 트라우마. 언론이 공격하면 뒷걸음질 치고 역풍 타령하면서 뒷걸음질 치고 박찬대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능력치는 이제 알겠다. 박찬대는 리더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럴 그릇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셉니다. 우리가 주류예요. 언론이 뭐라고 떠들건 국민의힘이 뭐라고 떠들건 어쩔 건데 니들이 하고 밀어붙이면 깨갱한단 말이야. 그런데 뒷걸음질 치고 쫄아가지고 그런 행동을 보이는 순간 쟤네들이 하는 짓 보세요. 더 물어 뜯어라. 보좌관으로 보이는 애들 카톡 보세요. 이게 박찬대가 한 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은 박찬대가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에 오지 마세요. 서로 피곤하게. 뭐하러 옵니까 여기에. 여기 와서 뭐하러 욕을 하고 그럽니까. 당신들 듣고 싶은 말 해주는데 많이 있잖아. 그런 채널에 가세요. 반드시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야만 되겠다. 저는 둘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